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2년 차에 막 임신을 준비하다가 파경을 맞은 싱글 여성입니다.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갈라섰고, 이유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아니, 어이없는 요구 때문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주변에서 이혼한 사람들 사유를 찾아봐도 저 같은 경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세상에서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일이거든요. 가장 큰 원인이 시어머니이긴 하지만 저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남편도 그렇고 막무가내 시누이도 그렇고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한 지금이요? 아휴, 그 거지 같은 소굴에서 빠져나왔다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남은 인생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졌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전에 잘 알아보고 하지 그랬냐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결혼 전에 시댁 자주 왕래하고 가족처럼 지내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문제만 안 보이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결혼 전에 저 역시 그랬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고민한 건 예비 시댁의 시아버지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남편 혼주석에 시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치매 환자셔서 시설에 입소해 계셔서 부득이 오지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친정에서는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말 듣고 걱정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상견례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 듣고 우리 부모님도 저를 결혼시키신 겁니다. 사돈댁에서 무슨 걱정하는지 잘 압니다. 근데 제가 남편을 돌보다가 시설로 보낸 것만 봐도 아실 거예요. 저는 치매 앓는 사람 집에서 절대 감당 못한다는 걸 압니다. 어지간했을 때는 제가 어찌어찌 돌봐왔다지만 제 선에서 감당이 안 되니 시설로 보낸 거죠. 절대 며느리랑 아들에게 부담 주는 일 없을 거예요. 그 점은 제가 장담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저희도 안심이 됩니다만 그래도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린 딸 보내는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네요. 압니다. 알죠. 그래서 저도 며느리 맡기 전에 서둘러서 우리 남편 시설 알아본 거예요. 나 하나 힘들게 하는 거야 참을 수 있어도 내 자식 며느리 힘들게 하는 건 저도 싫어서요. 며느리 힘들게 하는 일 없을 겁니다. 그건 제가 약속합니다. 아무리 치매가 있으셔도 남편 될 사람 아버지이니 결혼 전 인사는 드렸어요. 10년 동안 진행한 치매여서 그런지 제법 중증이라고 들었고 자식들도 자꾸 깜빡깜빡 못 알아보시긴 했습니다. 몇 번이고 제가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했는데도 자꾸 누구냐고 물어보시길래 겉으로 말짱해 보여도 치매가 이래서 무섭구나 했죠. 당연히 시아버지 걱정을 했었는데 가족들이 시설로 모시기로 했다며 결혼 전에 결정했다고 하길래 내심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저도 마음이 한결 편했습니다. 그때는 예비시댁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치매 걸린 시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전혀 다른 문제가 불거진 거죠.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결혼 전 꿈꾸고 바랬던 일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줄은요. 의외의 복병이 숨어 있다가 저를 괴롭힐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 의외의 복병이 누구냐면요. 바로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였습니다. 결혼 얘기 처음 나오고 양가에서 인사를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아버지 치매 이야기였고 신우 이야기였는데요. 연애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저는 남편이 조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조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결혼 전에 얘기해야 하는 거니까 미리 말할게.
우리 아버지 치매셔서 시설 모신 건 너도 알고 있을 테지만 사실은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 무슨 사정? 뭐 돈 문제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아이, 돈 문제라니. 돈 문제 있으면 내가 결혼하자는 말도 안 꺼냈지. 그게 아니고 사실은 내 동생 얘기야. 내가 가끔 얘기했지? 내 동생 서연이 너랑 동갑이라고 했잖아. 응, 나랑 동갑인 당신 동생 사진도 봐서 알지. 근데 당신 동생이 왜? 너무 놀라지 마. 동생이 사실은 아이가 있어. 남자아이고 이제 막 6살 됐거든? 근데 사정상 동생이 결혼을 안 하고 혼자 키우고 있어. 까놓고 말할게. 동생이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남자 잘못 만나서 사고 친 거지. 처음에는 결혼할 것처럼 둘이 결혼한다 어쩐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놈이 책임 안 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 그 뒤로 연락 두절돼서 양육비도 못 받고 키우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는 사실 아버지보다 동생이 아픈 손가락이지. 근데 너는 전혀 걱정할 거 없어. 내 동생 아이는 엄마인 동생이 키우니까 우리한테 기대는 일 없을 거야. 놀라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 만나는 동안 조카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신우이 얘기를 듣고 나니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이해는 했어요. 어쨌든 신우이 될 사람이 아이 엄마라는데 그건 제가 결혼하는 거랑 뭔 상관인가 싶었습니다. 신우이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이 한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때 처음 남편 말을 들어서 어린 조카가 있다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키운다는 말을 듣고 큰 걱정은 안 했어요. 사실 저에게 말은 안 한 신우이 사정이 있을 거라 짐작은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혼자 아이를 키우려고 애쓴다는 게 오히려 책임감 있어 보이고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 치매만 걱정했지 신우는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신우이 만났을 때 저를 딱히 불편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이가 어려도 아들이라 그런가 좀 부담스럽고 유난해서 신우이가 힘에 부처하는구나 했고 아이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결혼까지도 문제 없었어요. 남편의 가정사가 결코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제가 조금 나은 상황이었고 남편은 이제 막 가게를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유가 있기도 했지만 결혼하면서 시댁에서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둘이 잘 살라고 해주셨고 예단 예물 같은 건 원하는 대로 의논해서 하라고 하시며 바라는 거 없으셨어요.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 참고해서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시댁에 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도 결혼하면서 쓸데없는 예단보다는 필요한 것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 가전제품 드리면서 시댁 세탁기 건조기 놓아드렸고 신우이 옷이랑 조카도 좋은 옷 한 벌씩 해줬고요. 저는 결혼 당시 28에 어리다면 어린 나이였지만 사회생활은 제법 짬밥이 있었어요. 전문대 졸업 후에 악착같이 일하며 돈 모은 걸로 23부터 네일숍을 운영하면서 제 명의로 된 집도 장만해 놓은 상태였고 남편은 같은 동네에서 작은 돈가스 식당을 운영합니다. 둘 다 자기 장사하면서 약간의 대출도 있었기 때문에 돈 관리는 처음부터 각자가 했어요. 그리고 30 넘어서 아이 갖자고 남편이 먼저 제안했고요. 왜냐면 남편이 그 당시 운영하는 가게 하기 전에 망한 적이 한 번 있어서 대출은 다 갚고 아이를 갖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 역시 아직은 아이 키우기보다는 좀 더 돈을 벌고 여행도 다니고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줄만 알았네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 흔히 하는 말이지만 저는 현실이 참 매웠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죠.
시어머니는 결혼까지 하고 나니까 저를 자기 말 잘 듣는 며느리로 길들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하려고 하셨어요. 저에게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침착하셨고 위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을 둘 다 앉혀 놓으시고는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며느리 도리가 어떻고 시댁이 어떻고 하는 얘기.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시자짓이라는 건가 싶었죠. 이제 너는 곧 죽어도 김씨 집안이다. 이런 말 고리타분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아직 세상 이치가 그래. 결혼하면 남편 내조하고 남편 집안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게 여자 인생이고 굴레야. 특히 너는 시아버지 때문에 힘들까 봐 내가 미리미리 힘든 일 없애놓은 거다. 그러니 얼마나 좋으니? 세상에 나 같은 시어머니 없을 거야. 갑자기 조선시대 시어머니에 빙의하셔서는 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황당했지만 일단 무슨 말을 하시는지 들어는 봤어요. 제가 대꾸 없이 눈을 똑바로 뜨고 있자 어머니는 더 강하게 말씀하셔야 한다고 느끼셨는지 아까보다 더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더러 친정에 가지 말라는 소리 하는 게 아니야. 다만 친정에 한번 신경 쓸 일이 있으면 네 남편이랑 시댁을 한 번 더 돌아봐라. 이 당부를 하고 싶은 거다. 무슨 말인지 알지? 저는 당황스러워서 선뜻 네 하는 대답이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라 대답하기도 싫었어요. 요즘 결혼했다고 시댁에만 잘하라는 시어머니가 흔한가요? 오히려 저런 당부하는 시어머니가 이상한 걸로 압니다. 웃긴 건 같이 있던 시누이도 한 소리를 거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오빠가 기둥이나 마찬가지예요. 언니도 맏며느리로서 책임이 막중하다는 거죠. 결혼 전에 우리 오빠 진짜 효자였거든요. 결혼해서 아들 달라졌다는 말 안 나오게 언니가 잘 좀 잘해줘요. 부탁인 건지 강제인 건지 모를 만큼 목소리가 경직되어 있어서 듣는 저로서는 기분이 썩 좋지도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알아서 잘 대답해 주겠거니 싶었는데 황당한 건 남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정도는 굳이 말 안 해도 이 사람이 다 알아서 하겠죠.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나한테 시집 왔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이유도 우리 집에 잘할 사람 같아서 한 건데요. 걱정 마세요, 엄마. 이 사람 잘할 거예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보기만 했습니다. 갓 시집 온 새댁이 시댁에서 난리칠 수는 없으니 집에 와서 남편에게 꼭 그렇게 말해야 했느냐, 조금 더 내 입장에서 말해줄 수는 없었느냐, 차근차근 저 서운한 점을 얘기했어요. 남편도 결혼이 처음이니 나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생기면 대화로 풀어야 하니까 처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저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뭘 그렇게 예민해?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잖아. 친정보다 시댁에 더 신경 쓰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 당신이 우리 집에 신경 쓸 게 뭐 얼마나 많다고 그래. 우리 집이 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잖아. 그냥 알았다 대답 한마디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야? 그게 아니지. 처음부터 당부하는 그 의도가 나는 부담스럽다는 거야. 아예 대놓고 친정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중간에서 당신이 어머니 의도 파악 못하고 동조하는 꼴이 더 기분 나쁘다. 암튼 알아도 나는 결혼했다고 친정 나몰라라고 시댁만 챙기지는 못해. 양가 가급적 똑같이 할 거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친정 어쩌고 하는 말 안 나오게 당신이 중간에서 처신이나 잘해. 그 일이 결혼하자마자 남편과 처음 대차게 싸운 사건이었습니다.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저에게는 가치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꽤나 심각하게 다가왔어요. 그 문제로
왠지 앞으로 싸울 일이 많겠다 싶었고요. 물론 신혼이니 싸울 때 빼고는 좋은 날도 많았어요. 둘 다 자영업자라 각자 바쁜 거 이해했고 제가 시댁에 살갑게 하지 않아도 남편이 크게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초반 1년은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인가 싶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시집와서 처음 명절을 보내봤고 김장이라는 것도 해봤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겪은 시가 식구들은 결혼 전에 내가 알던 모습과는 괴리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이기적인 분이셔서 본인 편하게 사는 걸 중시하시는 분이었고, 시누이는 아이 엄마임에도 이기적이었고, 남편은 자기 가족을 끔찍히도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그 세 사람 틈바구니에서 저는 숨이 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똑같은 일로 또 싸우기 마련인 거 아시죠? 역시나 그 후 남편과 둘 사이 문제보다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를 들들 볶는 일이 잦아서 남편과 다투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다투던 일이 뭔 줄 아시나요? 황당하게도 시누이 때문이었습니다. 시댁과 집이 가깝다는 게 저는 이렇게 내 발등을 찍는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시누이는 직장 생활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조카아이 하원을 저에게 부탁하더라고요. 시어머니, 시누이 둘 다 그랬습니다. 한두 번 일이 있으면야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곤란했던 건 저도 예약받아서 일하는 사람인데 어머니와 시누이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자영업자라고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도 돌봄 일을 하시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한다지만 조카아이 데려오는 게 제 몫이 되는 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게다가 저도 가게에 손님이 있는데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부산스럽고 정신이 없어요. 제가 조카아이를 싫어한 건 아니에요. 조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아직 어리기만 하고 성숙하지 못한 자기 부모가 문제인 거죠. 조카가 안쓰러워 자꾸 맡아서 봐주고는 했지만 온전히 제 일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카 아이를 자꾸 저에게 봐달라고 하고 주말에도 맡기는 일이 종종 있다 보니 저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한 번은 시누이에게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일하는 사람이니 조카 보는 일이 전담이 되는 건 곤란하다고요. 그럼 당연히 돌아오는 말은 미안하다는 말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보통 성격이 아니더라고요. 언니는 하나뿐인 조카 잠깐 하원시켜서 봐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부탁하라고 한 건데요? 저 회사 일도 일이지만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고요. 저는 가족끼리 이 정도 부탁도 못하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 아이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러지 말고 도우미를 쓰세요, 아가씨. 글쎄 그걸 누가 모르냐고요. 그럼 언니가 도우미 비용 내주세요. 그럼 언니한테 부탁 안 할게요. 하루 종일 봐달라는 것도 아닌데 언니 정말 인정머리 없네요. 저는 결국 남편에게 떠넘겼습니다. 아마 남편이 신우에게 도우미 비용을 지원해 준 걸로 알아요. 그 뒤 신우이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한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우이가 남자를 만난다는 걸 듣기는 했는데 결혼을 그렇게 빨리 추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어린 조카를 생각하면 잘된 일이다 싶었어요. 신우가 얼굴은 예쁘장하고 호리호리합니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제주껏 직장 다니면서 꽤나 잘 사는 집 도련님 하나를 꼬셨더라고요. 결혼한다는 소식 듣고 내심 좋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조카를 떠넘기는 일은 없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 식구에게 정식 인사하러 온다는 날을 앞두고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할 게 있다고 하시더니만 조카를 좀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연이 결혼할 사람 인사 오기를 한 날 말이야.
아무래도 애가 있으면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네가 집에 데리고 있어줄 수 있니? 너야 결혼하면 앞으로 얼굴 볼 일 많으니까 그날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저 큰 며느리인데 제가 없어도 되나요? 가족 될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그리고 건우도 당연히 아가씨 남편 될 사람이 봐야죠. 아니 이미 몇 번 보지 않았을까요? 결혼할 사람 아이인데 부산스럽다고 흠잡힐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얘. 그냥 시어미가 부탁하면 더 묻지 말고 알겠다고 하면 될 일이지 뭘 그렇게 토를 다니? 너 안 봐도 우리 아들 보면 본 거나 매한가지야.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부탁 좀 하자. 응? 정 그러시면 뭐 알겠어요, 어머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어머니가 굳이 신우 남편값 인사 오는 날 조카를 봐달라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달지 말고 봐달라니까 더 이유를 묻지 않고 조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이 결혼할 사람인데 며느리는 신우이의 아이를 따로 봐준다는 이 상황. 좀 웃기지 않나요? 이런 연유로 저는 신우이 결혼할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저는 시어머니가 왜 저에게 이상한 부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 신랑감이 궁금했던 저는 인사는 잘하고 갔는지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사위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자기 딸 어쩌면 힘들게 그동안 살았던 거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남자 한 번 잘못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말로 다 못해. 근데 이제야 좋은 신랑감 만나서 팔자 고치게 됐지 뭐니. 결혼은 내년 봄에 하기로 했어. 네가 우리 건우 봐준 덕에 차분하게 사윗감이랑 식사 잘했다. 저도 실물 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어머니, 그 집안에서는 건우 있어도 아무 상관없대요? 혹시 아가씨 신랑도 돌싱이나 뭐 사연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어? 뭐 그 집에서는 아무 말 없다고 하더구나. 사연이 신랑은 초혼이래. 나이는 34시다만 뭐 그동안 공부하고 일하느라 연애를 안 했다지 뭐니. 순진해서는 우리 딸을 너무 좋아하더라. 상견례는 결혼식 2달 전에 하기로 했다. 너도 알지? 시내 왜 유명한 한정식집. 거기서 우리가 대접하려고 해. 사돈댁이 지방에서 올라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대접해야겠지. 초혼에 집안도 좋은 사람이 애 딸린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조건 안 보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예전과 달리 저에게 엄청 잘해주시는 거예요. 반찬도 챙겨주시고 조카 챙기라는 말도 일절 안 하셨고요. 그렇게 한 달이나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저녁에 맛있는 걸 해놨다면서 할 말이 있으니 얼굴을 보자고 우리 부부를 부르셨습니다. 한창 즐겁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다정스레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아가. 너는 혹시 아이 소식은 없니? 결혼해서 이제 2년이 다 돼가잖아. 근데 왜 소식이 없는 거냐? 응? 아, 글쎄요, 어머니. 저희 아직은 아이 생각이 없어서요. 아이 가지는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혹시 너한테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아니, 결혼해서 지금껏 소식이 없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 하지만 나는 너 아이 못 낳는다고 해서 미워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뜬금없이 저를 애도 못 갖는 문제 있는 몸으로 만들더니만 곧바로 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기, 그래서 말인데 기왕에 니들이 아직 아이 가질 생각이 없는 거면 네 조카를 좀 니들 호적에 올려서 키워주는 게 어떠니? 사실은 오늘 이 얘기를 하자고 불렀다. 네 시누이 결혼하는 거 알지?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딸 시댁에서는 아이가 있는 걸 몰라. 내가 처음부터 애 딸린 건 말하지 말라고 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면 오케이 하겠어? 그래서 나도 고민을 했지.
근데 방법이 이것뿐이구나. 형제 좋다는 게 뭐겠어? 어? 니들이 우리 건우 좀 맡아서 키워줘. 힘든 때는 지난해라 수월할 거다. 지금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나 싶었습니다. 제가요, 어머니? 제가 왜 건우를 키워야 하는데요? 이건 아니죠, 어머니. 아무리 가족이고 조카라고는 하나 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너는 고민도 안 하고 거절을 하니? 우리 서연이 재혼하는 거 나는 그 집안에서 초혼으로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 딸 팔자가 편해진다. 지금 와서 애 있다고 해봐. 이혼사는 깨지는 거야. 그러자 그때까지만 해도 잠자코 어머니가 하는 말만 듣고 있던 신우도 한마디를 거들더라고요. 언니, 저에게는 일생일 대 기회예요. 이런 사람을 제가 앞으로 무슨 수로 만나겠어요? 제가 건우 엄마 노릇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언니랑 오빠 호적으로 옮겨서 키워주면 안 돼요? 저 정말 그 사람한테 차마 애가 있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그건 아가씨가 감당할 일이죠.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결혼 약속을 했었어야지. 아가씨는 건우한테 미안하지도 않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자 어머니는 어이없게도 저에게 심하게 화를 내셨습니다. 못된 것 같으니라고. 너는 애가 없어서 미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딸이 겨우 잡은 혼사인데 그걸 망하게 하고 싶니? 너는 우리 집 며느리가 돼서 너밖에 모르는구나. 나는 네가 우리 건우 안 키워준다면 며느리로 보고 살 생각 없다. 그냥 내 아들하고 이혼해. 황당하게도 저에게 아들과 이혼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제 입에서 이혼 말이 나와도 시원찮을 상황 아닌가요? 어머니,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네요. 세상 천지에 며느리더러 조카 호적에 올려 키우라는 시어머니가 있나요? 뻔히 엄마가 살아있는데 시집 보내자고 며느리를 희생시켜요? 저도 저지만 어머니랑 아가씨는 건우 생각은 왜 안 하세요? 여보, 당신은 뭐 하느라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나만 지금 어이없는 거야? 설마 당신은 어머니가 저런 말씀하신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지? 저는 당연히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일 거라 믿었는데 순간 저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고 저는 당황했습니다. 곧이어 하는 말에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네요. 여보, 사실은 나도 건우 내가 키우고 싶어. 우리 동생 불쌍해. 우리 건우나 나나 당신 좋아하잖아. 나중에 우리 아이 태어나면 둘이 좋은 형제 맺게 해주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잖아. 여보, 건우 우리가 키우자. 응?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지, 2년 동안 같이 생활한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의심이 가고 그 배신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서로 의견만 소리질러 싸우다가 저는 시어머니에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 아들 돌려드릴 테니 어머님 아들한테 조카 키우라 하세요. 전 신우 아이 데려다 내 아이로 키울 생각도 없고 어머님 아들만 하겠다는 인간 남편이라고 같이 살 생각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화도 안 받을 테니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시댁을 나와 제 짐을 챙겨 친정으로 짐 싸들고 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이혼할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엄청 기분 나빠하셨어요. 아빠는 남편에게 당장 연락해 쌍욕까지 하셨습니다. 내 딸을 그 집에 조카 키우는 보모로 데려간 거냐고 말이죠. 친정에 있는 동안 저는 남편과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와 문자로 저를 구슬렸고 사탕 발린 말을 하셨는데 속마음은 솔직히 시댁을 불살라버리고 싶었어요. 시누이는 문자만 왔는데 저더러 못돼 처먹은 년이라네요. 인정머리 없고 못돼 먹은 년이래요. 자기 결혼이 빠그라진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었나 봅니다.
성격 보통 아니고 이기적인 건 알고 있었어요. 평소 자기 새끼가 엄마 안 좋아하고 숙모인 저를 더 좋아한 것만 봐도 애한테 얼마나 신경 안 쓰는 사람인지 뻔히 보였고요.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이런 쌍욕을 하다니요. 대체 막대 먹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문자로 보냈습니다. 인정머리는 아가씨 네가 없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자기 잘 살자고 오빠 내외에게 키우라고 하냐고 말입니다. 왜 남에게 네가 키운 새끼 떠넘기냐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조카를 떠맡아 키울 결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한 번이라도 붙잡을 줄 알았거든요. 너무 담백하게 도장 찍자고 하대요. 자기가 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길래 참 대단한 동생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한 동생 사랑이네. 그래, 당신 오적에 조카 올려서 잘 키워봐. 그렇게라도 해서 동생 사기 결혼을 시키고 싶니? 세상에 영원한 비밀 없다. 그 집안에서 당신 동생 애 딸린 거 알면 나중에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아이 없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협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숙려 기간은 고작 한 달이었고 금세 서류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혼할 때 각자 가져온 거 챙겼고 저는 시댁에 예단 보낸 가정값 남편에게 돌려받았습니다. 저도 예물 돌려줬고요. 예물이라 봤자 반지가 다였지만 가지고 있기도 불쾌해서 줘버렸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협의 이혼을 하고 신변 정리를 하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남편은 자기 본가로 들어갔고 저는 신혼살림 차렸던 그 집에 있기가 괴로워서 당분간 친정집에서 지내기로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신우이 결혼날이 다가오면서 은근히 열이 받더라고요. 내가 그 집안에서 그래도 2년이라는 시간을 봉사했고 며느리 도리를 했는데 조카 안 키워준다고 이혼을 하라니요. 물론 내 의지로 도장 찍은 거지만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착하다는 신우이 신랑감은 또 무슨 죄겠습니까? 신우이야 지금 당장 결혼 위해서 본래 성격 감추고 착한 척하겠지만 살다 보면 안 들킬 수 없죠. 아이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마침 그 즈음 제가 스케줄 알람에 체크해 놓았던 일정이 뜨더라고요. 바로 신우이의 상견례 날짜와 장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혼 전 신우이 상견례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상견례는 같이 참석하자고 하신 게 떠올랐죠. 아마 시어머니는 제가 조카 엄마라는 가면을 쓰고 참석하기를 바라셨겠지만요. 문득 이혼했으니 모른 척 지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한 가정을 구제해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우이와 결혼할 사람에게 신우이의 본색을 알려주려면 결혼 전에 알려주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이혼했고 남남인데 모른 척할까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한때 조카였던 건우도 불쌍했습니다. 또 신우 그 마음 심보가 너무 못됐잖아요. 자기 아이 책임 안 지고 남에게 떠넘기려는 그 마음이요. 어찌 엄마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어요? 며칠 고민을 하다가 저는 신우이 상견례 때 모든 사실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할 그 집안에서 신우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 건우라는 아이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맞죠. 결혼하기 전에 신우이는 자기 아들의 존재를 그 집안에 알렸어야 맞습니다. 그날 집을 나서기 전까지도 무수한 고민을 하긴 했어요. 내가 이러는 게 과연 맞는 건지 몇 번을 고민했습니다. 정의의 사도도 아니고 남일인데 신경 끌까 싶었고요. 하지만 그 집안 며느리로 지내는 동안 저에게 신우이가 한 얄미운 행동과 이기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솔직히 복수도 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이혼한 건 신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혼 전 어머니가 얘기했던 상견례 장소에 찾아갔습니다. 시간과 장소 날짜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식당에 갔더니 예약 현황판에 낯익은 신우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결혼 정말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 남편과 전 시가 식구들이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슬며시 문틈으로 방을 확인했더니 상견례 분위기는 뭐 조용하더라고요. 무슨 말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혼집 어쩌고 하는 말이 들려왔죠. 그때 저는 식당 방문을 드르륵 열고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가 식당 서빙하는 종업원인 줄 알았나 봐요. 다들 별로 놀라는 기색이 없었는데 우리 전 시가 식구들, 특히 시모와 신우는 제가 방에 들어선 걸 보고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너,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예, 어서 나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당신 뭐야? 오늘 우리 상견하는 걸 어찌 알고 왔어? 일단 나가자. 당신 남의 가정 중대사 망치지 말고 일단 나가. 전 시모가 놀라 앞에 둔 자기 사돈댁도 있고 벌떡 일어나서는 저의 팔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누이가 당황하니 저를 일단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시누이 사돈될 가족들 역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했고 제가 누군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끌어내는 힘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일단 말부터 내질렀습니다. 여기 지금 사기 결혼인 거 알고 계세요? 저 조신한 모습 보고 속지 마시라고요. 댁에 며느리가 애가 있네요. 여기 있는 저 아이가 원래는 그 댁 며느리 될 여자 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 모르고 아들 결혼시키는 거면 정신 차리세요. 지금 다들 속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의 입까지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예, 너 미쳤구나. 얼른 나가. 저기 사돈, 아닙니다. 애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전처인데요. 오늘 앙심을 품고 우리 딸 결혼을 망치려고 만나 보네요. 얘가 하는 말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부터 거짓말 하나는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잘하시네요. 아니요. 속고 계신 거 그 댁이세요. 제가 왜 이혼했는지 말씀드리죠. 제 신우, 그러니까 댁의 며느리들 저 여자가 팔자 고쳐야 할 기회라면서 자기가 낳은 애 저더러 키우라네요. 그래서 이혼했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자기 팔자 고치자고 애를 떠넘기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가 과연 결혼해서 어떨 것 같으세요? 판단 잘하세요. 지금 결혼 전이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시고 파혼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러자 사돈댁에서도 우왕좌왕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 신랑감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고 그댁 부모는 극대노하셨죠. 그게 정말입니까? 저 아이가 사실 우리 며느리 아이라고요? 예, 아가. 네 입으로 말해봐라. 지금 들은 말들이 전부 사실인 거니? 네가 전부 우리 속인 거야? 그런 거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그 순간만큼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 안 나왔나 봅니다. 시누이가 가만히 있자 당연히 신우 사돈댁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나, 이게 사실인가 보네. 그럼 너 정말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애까지 낳은 엄마였던 거니?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하지 그랬어. 대체 왜 우리 아들이랑 가족까지 전부 속인 거니? 난 이 결혼 못 시킨다. 우리 아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처음부터 솔직하지 못한 너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어.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마. 아이고 사돈, 그게 아니에요. 우리 딸이 거짓말한 게 아니고 제가 그러라고 시켰습니다. 우리 딸이 철 모를 때 한 짓이에요. 오늘 천연이 앙심 품고 과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전부 다 설명드릴 테니까 제발 자리에 앉아주세요. 할 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한테 귀한 아들입니다. 나쁘다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내 아들이 아이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꼴은 보기 싫네요. 이렇게라도 알아서 저는 다행이다 싶군요. 다행히 집도 안 구했고 진행된 거 없으니 다행 아닌가요? 애들끼리는 잘 정리하라고 하죠. 그럼 이만. 그 집안 식구들이 전부 우르르 나가고 나서 전 시모는 자리에 주저앉았고 전 남편은 자기 조카를 들쳐안고는 나가버렸습니다.
신우이요? 엉엉 울더니만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네가 뭔데 내 인생의 간섭이냐고 엉엉 울길래 저는 신우이 따귀를 날렸습니다. 네 인생은 중요하고 너는 네 자식이랑 네 오빠 인생은 안 중요하냐? 내 인생은 나 너 때문에 이혼한 거야. 근데 너는 잘 살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자식을 모른 척해? 나는 자식이 없지만 너 같은 엄마가 나쁘다는 건 알아. 앞으로 네 애나 똑바로 키워. 남자 만나서 팔자 고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상견례장을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한바탕 퍼붓고 나니까 이혼하고 나서 늘었던 채증이 싹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손까지 떨렸어요. 그런 식으로 감정을 폭발해 본 적이 없기도 했고 사실 썩 기분 좋은 행동을 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할 집안 사람들은 무슨 죄겠어요? 저에게 상처 준 그 집안이 다른 집안에 또 사기치는 꼴을 막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을 나와서 제 차에 올라타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잡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인 줄 알고 한 대 치려고 했는데요. 뜻밖에도 조금 전 상견례장에서 본 신우이 예비사돈댁 시어머니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나 했는데 글쎄 저에게 고맙다고 하네요. 어려운 걸음에서 진실 알려준 거 정말 고마워요. 저 집안 큰아들이랑 이혼했다고 했죠? 남남된 마당에 모른 척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오늘 우리 아들 인생을 구해준 거나 다름없네요. 아이고, 아닙니다. 저는 그냥 진실을 알려드린 거예요. 며느리가 애 딸린 거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마음에 드는 며느리였다면 굳이 오늘 일로 파혼하지 마시고 고민해보세요. 아니요. 실은 나도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하니 받아들인 거지. 그 아이 어쩐지 진실되지가 못해서 꺼림칙하던 참이었네요. 아무튼 아들 마음은 잘 추스르라고 해야죠.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인생 살려준 사례예요. 오늘 내가 며느리 가방 하나 사줄 돈 주려고 가져온 건데 이 봉투 주인은 예비 며느리가 아닌가 봅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봉투를 건네시는 겁니다. 자기 아들 인생 구해준 사례라면서요. 저는 한사코 마다했습니다. 어우,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못 받습니다. 마음 불편해서요. 그냥 마음만 받을 테니까 넣어두세요. 아니에요. 이걸로 우리 가족도 액땜한 거라 생각하렵니다. 이거 받아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냥 도움만 받고 넘어가면 내가 두고두고 생각날까 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연락하고 지낼 사이는 아니니까요. 제발 받아줘요.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한사코 싫다는 제게 억지로 꽃봉투를 안기고는 급하게 가족들에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저는 더 거절하려다가 그분 마음을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전화기에 난리가 나긴 했어요. 전 신우이의 쌍욕이 문자로 잔뜩 왔더라고요. 그날 신우이는 저의 머리채를, 저는 따귀를 한 대 주고받았지만 통쾌한 건 저였습니다. 그 뒤 전 남편에게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동생이 파혼했다면서 속이 시원하냐고 하더니 저 잘 되나 두고 보겠대요. 그래서 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아주 잘 살 테니 두고 보라고요. 그제야 저는 이혼을 제대로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당한 만큼 갚아줘야 마음이 편해지는 건가 봐요. 저더러 못됐다는 말은 말아주세요. 며느리에게 조카를 키우라는 강요 안 당해보신 분은 제 기분 이해 못합니다. 결혼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싶었던 제 결혼을 망친 신우와 시어머니예요. 자기 잘 살겠다고 자식까지 떠넘기는 못된 신우이였고요. 뿌린 만큼 거둔다는 말을 제발 이번 일로 깨달았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일을 하면서 속 시끄러운 마음을 잘 추스르고 살아보겠습니다. 저의 황당했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